여러분, 지금 한국이 잃고 있는 건 돈도 아니고 유행도 아닙니다. 한국이 세계 자랑하던 안전이에요. 그게 요즘 누군가한테는 그냥 놀이가 됐습니다. 저는 외국인인데도 2017년 신림에서 밤 11시에 골목을 걸어도 긴장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같은 신림을 같은 시간에 걷는데 제 손이 먼저 핸드폰을 콱 쥐어더라고요. 왜냐면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사람이 늘어서가 아니라 선을 넘는 태도가 늘었습니다. 유리병을 돌인전 쪽으로 던지고 쨍하고 깨지는 소리에 하이파이브 하며 웃는 사람들, 길에서 누군가 얼굴에 크림 뿌리고 도망가면서 조회수 붓는 사람들, 편의점 직원한테 욕하고 한국은 원래 젊잖아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까지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그 순간에 한국 사람들은 싸우기 싫어서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요. 저는 외국인이라 괜히 표적될까 걱정돼서 입을 닫게 된다고 겁니다. 여러분, 선을 넘는 사람이 거지는 게 아니라 선을 지키는 사람이 조용해지는 사회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정말 빨라요. 그래서 오늘은 예쁜 말 빼고 지난 10년 사이에 한국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제가 본 장면으로만 끝까지 긁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스웨덴에서 태어났고요. 한국에서 7년 살았습니다. 한국말은 학원보다 길거리에서 배웠고 한국이 좋아서, 아니 사랑해서 버텼습니다. 지금은 호주에서 살면서 오히려 한국이 더 또렷하게 보여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때 그게 신호였구나, 이게 늦게 와요. 2017년 신림을 떠올리면은 냄새부터 기억나요. 고깃집 용기, 편의점 앞 컵라면 냄새, 술집에서 나오는 김치찌개 냄새요. 새벽에 혼자 걸어도 이상하게 어깨를 펴냈어요. 누가 지나가면은 늦게 퇴근했나 보다, 이 정도였지. 긴장이라는 게 아예 없었습니다. 그게 한국의 힘이었어요. 사람들 기분선이 딱 있잖아요. 조용히 해야 할 때는 조용히 하고 줄은 서고 남한테 민폐 주면은 눈치 보고요. 근데요, 2024년에는 같은 골목인데 공기가 달랐습니다. 한국말이 아닌 소리가 늘어서가 아니에요. 그 소리에 톤이 달랐습니다. 비웃는 톤, 장난치는 톤, 여긴 내가 놀다 가는 곳, 이런 톤이에요. 그날 저는 도림전 쪽으로 걷는데 갑자기 위에서 쨍소리가 났습니다. 유리병이 바닥에 깨졌습니다. 일부러 던진 거였어요. 그 무리들이 서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웃더라고요. 딱 그 순간에는 옆에 있던 한국 커플이 움찔하더니 고개 숙이고 빨리 지나갔습니다. 저는 속에서 확 골라왔어요. 야, 여기는 한국이야. 근데 입이 안 떨어졌어요. 왜냐면 제가 외국인 있잖아요. 제가 소리지면은 상황이 더 꺼지고 이상하게 제가 문제처럼 될까봐 걱정돼서.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포인트예요. 선을 넘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지키는 사람이 조용해지는 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2020년에 제가 진짜 배신감 느낀 사건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 친구였는데요. 새벽 12시에 전화가 와서 승자 목소리로 웃어요. 야, 헨리야, 나 지금 미션 중이야. 미션? 뭐냐고 물어봤더니 말거리에서 아래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계란 던지는 생방송을 하고 있대요. 몇몇 맞으는지 채팅으로 돈 걸고 맞으면은 후원 터지고 그러면서 길길 떼는 거죠. 제가 말했어요. 그게 장난이냐? 뭐 하는 거야? 이랬더니 사람 다치면은 어떡하냐? 그 친구가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안전하잖아. 다들 그냥 넘어가. 여러분, 그 말이 제 머리를 한 대 때렸어요. 한국의 안전이 한국 사람들의 참고 넘김이 누군가에게는 막 해도 되는 면허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 현실적인 건요, 그 친구는 자기 나라에서는 절대 그런 거 못합니다. 걸리면은 그치니까요. 근데 한국에서 운 좋으면은 넘어가겠지, 이렇게 계산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는 밤 나가면은 이상하게 주변을 더 보게 됐습니다. 신촌에서도 비슷한 걸 봤습니다. 금요일 새벽 1시쯤 편의점 앞에서 어떤 무리가 직원에게 소리 지르더라고요. 술 더 발라고, 왜 안 봤냐고 욕까지 섞어서요. 직원은 안 됩니다만 반복했는데 얼굴이 점점 굳어가요. 옆에 있던 한국 남자들이 조용히 다가와서 말을 하거든요. 그만하세요.
그 순간 잠깐 안심했어요. 한국은 아직 서로를 지켜주는 거구나. 근데요, 그 무리들이 문란하면서 본을 껴요. 누구를 찍는지 아세요, 여러분? 직원이랑 말하는 한국 남자 얼굴을 찍고 자기들끼리 웃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싸움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여기서는 내가 이래도 되나? 이걸 시험하는 게임이에요. 테스트가 성공하면은 다음 사람도 따라합니다. 그게 번져요. 홍대 쪽에서도 한 번은요, 길 한복판에서 누가 도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옆에서 라이브 켜고 웃으면서 찍더라고요. 지나가는 한국 여자한테 갑자기 카메라를 들이대고 영어로 장난치고 거절하면은 왜 이렇게 예민하냐 이 표정으로도 웃어요. 그 순간에 제가 느낀 건 이게 문화 교류가 아니라 사람을 소모하는 놀이가 됐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요, 딱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장면이 한 동네에 쌓이면은 어떤 분위기가 됐을까요? 어떤 분위기가 되겠어요? 밤에 조용히 다니던 사람들이 먼저 사라집니다.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강남에서 더 노골적이었어요. 새벽 2시 택시줄. 다들 피곤해도 줄은 지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줄을 특 끊고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줄이야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웃으면서 손을 휘쳐요. 한국말 몰라 이런 식으로요. 근데요, 그건 언어 문제가 아니었어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안 알아듣는 거였어요. 뭐 저는 한국말을 독하게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더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생해서 지킨 예의가 누군가에게는 장난감 된 느낌이었거든요. 여기서 분위기가 한 번 더 꺾이는 순간이 있었어요. 2023년 한국 친구가 새벽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 나 오늘 처음으로 우리 동네가 낯설어. 신림역 쪽에서 집에 갔는데 어떤 무리가 갑자기 어깨를 세게 밀었대요. 친구가 왜 이래? 하니까 상대가 한국말을 흉내내면서 비웃고 욕을 섞었다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은 있었는데 다들 눈 피하고 지나갔대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한국 사람이 자기 동네에서 낯설다고 느끼는 순간 그건 기분이 아니라 경고잖아요. 그 이후에 카톡이 하나 더 왔습니다. 야, 앤리야, 너 신림 살았지? 지금 영상 도는데 사람 얼굴에 크림 뿌리고 도망갔는데 링크를 눌렸는데 제가 살던 집 앞 슈퍼 칸반이 그대로 나와요. 골목에서 누가 사람 얼굴에 하얀 크림 뿌리고 튀고, 맞는 사람은 당황해서 멈추고 주변 사람들은 그냥 뭐야 하다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도 저는 바로 이해했습니다. 그건 장난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여긴 사람들이 그게 반응 안 한다. 유리병, 계란, 크림 이런 게 쌓이면은 다음은 더 세게 와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몸이 바뀌었어요. 밤길을 금길로 돌아갔고 아이폰을 한쪽만 켜고 핸드폰은 손에 안 놓고 골목은 비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7년 살면서 이렇게 긴장한 건 정말 최근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솔직히 고백 하나 할게요. 그 사이에는요, 밖에서 이상한 일이 터지면은 괜히 제가 먼저 눈치 봤어요. 지하철에서 어떤 아저씨가 외국인들 쪽을 한번 훑겨보면은 또 뭔 일 일어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죄인처럼 어깨를 움츠러 들더라고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도 같이 묶여버릴까봐 걱정돼서 겁났습니다. 이게 너무 억울하면서도 또 한국 사람들한테 미안했어요. 왜냐면 비하는 그분들이 먼저 받으니까요. 근데요, 여기서 제가 꼭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 많아져서 망했다, 이 말을 절대 안 하고 싶습니다. 저도 외국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을 존중하는 외국인도 정말 많아요. 문제는 국적이 아니라 태도예요. 그리고 시스템의 속도입니다. 한국은 세계를 향해 너무 빠르게 열렸습니다. 관광이 늘고 단기 재료가 늘고 콘텐츠가 터지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물렸습니다. 그건 한국의 실력이에요. 자랑이에요. 근데 규칙을 적용하는 속도, 현장에서 집행하는 속도는 그만큼 빨라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산합니다. 걸리면은 운 나쁜 거고 안 걸리면은 계속 해도 된다. 그
그 계산이 쌓이면은 비에는 조용히 사는 한국 사람들한테 가고 조용히 사는 외국인들도 같이 욕을 먹고 같이 위신받습니다. 저는 스웨덴에서 자라면서 비슷한 흐름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착한 말이 먼저 나옵니다. 열려야 한다. 괜찮아질 거다. 근데 통합은 말로 안 돼요, 여러분. 규칙이 있고 집행이 있고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약해지면은 착한 사람부터 조용히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동네가 바뀌고 밤이 바뀌고 우리 애기들이 놀던 길이 바뀝니다. 그걸 한번 겪어보면은 되돌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국이 그 길로 가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한국을 아직 믿어요. 한국은 아직 기본전이 살아있어요. 줄 서는 문화, 공공장소에서의 눈치, 남에게 피해 주는 걸 부끄러워하는 감각. 여러분, 제가 호주에 살면서 매일 느낍니다. 한국의 안전은 공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였고 오래 쌓아온 합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그 합의를 착함으로만 지키면 안 됩니다. 기준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비 오는 밤에 봤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2023년에 신림역 출구 앞에서 어떤 사람이 넘어져서 무릎을 까졌거든요. 근데 근처에 있던 아저씨가 말 없이 휴지를 꺼내주고 옆 사람을 택시를 잡아주고 누군가는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나라였어요. 남이 힘들면은 그냥 도와주는 나라예요. 근데 그 바로 옆에서 어떤 사람이 그걸 보면서 웃더라고요. 와, 얘는 진짜 착하다. 이런 돈으로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착함이 준정이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는 순간 사회가 금이 가요. 그래서 제 결론은 하나예요. 타짜, 이게 아니고요. 열대 기준을 더 강하게 하자는 겁니다. 한국에서 찔기는 사람이라면 국적이 뭐든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길에서 민폐를 끼치면 바로 제지되고 사람을 대상으로 장난치면 바로 처벌되고 라이브로 타인을 조롱하면 그게 컨텐츠가 아니라 폭력으로 처리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입국해서 저 며칠은요, 한국의 기본 룰을 제대로 알려줘야 합니다. 쓰레기 소음줄 촬영, 그리고 상대를 대하는 방식이요. 그래야 한국을 존중하는 사람은 살아남고 한국을 놀이터로 쓰는 사람은 처음부터 걸러지거든요. 여러분, 한국이 작게서 안전했던 게 아니에요. 한국이 기준을 지켜서 안전했던 거예요. 그 기준이 무너지면은 다시 세우는데 10년 아니라 한 세대가 걸립니다. 저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받는 걸 너무 많아서 한국이 그걸 잊는 건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부탁이 아니라 경고처럼 말할게요. 한국은 남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아니라고.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룰이 지키게 만들고 한국을 이용하는 사람은 바로 멈추게 만드는 나라. 그걸 지키는 게 한국의 미래입니다.